주가 조작도 아니고 부동산 조작이라니 이게 참 네. 이게 몇 억씩 오른 신고가로 만약에 거래를 했어요. 네. 자, 그러면 분위기가 어떻게 돼요? 좋아지죠. 막 예를 우리 달아오르잖아요. 아파트가 20억이었어. 네. 근데 갑자기 22억 거래가 딱 찍혀. 그러면 내놨던 매물 어떻게 해요? 걷어들이겠죠. 왜냐면 더 오를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예,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치고 김 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치고의 김기원입니다. 네. 자, 강남 아파트 오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오르게 만드는 걸까요? 네, 최근 강남과 송파 일대에서요, 아파트를 계약했다가 취소하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집값 대위가 아니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 계약 취소 급증과 부동산 시장의 현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함께 다뤄볼까 합니다. 네. 요지경 부동산 세상이죠. 네. 네. 부동산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요. 주가 자, 조작도 아니고 부동산 조작이라니 이게 참 네. 이게 자, 이게 이제 네. 보시면 전년 대비해서 몇 배가 급증했냐면 이제 4배나 급증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다가 나중에 취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몇 억씩 오른 신고가로 만약에 거래를 했어요. 네. 자, 그러면 분위기가 어떻게 돼요? 좋아지죠. 막 그래서 우리 달아오르잖아요. 아파트가 20억이었어. 네. 근데 갑자기 22억 거래가 딱 찍혀. 그러면 내놨던 매물 어떻게 해요? 걷어들이겠죠. 왜냐면 더 오를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예, 예. 그래서 그런 심리를 활용을 해서 지금 계약 취소를 하는데, 자, 그럼 이 계약 취소가 얼마나 많이 늘었냐면 이 차트를 네. 한번 보세요. 자, 요 파란색이 24년입니다. 빨간색이 25년입니다. 자, 보세요. 24년에는 지금 강남 송파가 지금 20건이 안 되죠. 네. 그런데 올해 지금 몇 건이에요? 70건 70건이 정도. 넘었습니다. 예. 강남구 같은 경우도 지금 10건이 안 됐는데 지금 몇 건이요? 40건. 송파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8건인데 31건. 요 다 합하면 지금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그래서 작년보다 지금 4배가 넘게 지금 계약을 취소하는 사례가 엄청나게 지금 늘었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제 뉴스를 보니까 이런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런 네. 아파트 같은 경우 뭐 그 전 거래 대비 뭐 얼마가 많이 뭐 몇 억이 오르고 막 그렇죠. 거래됐다가 다 취소되고 뭐 네. 이런 사례들인데 네. 결국엔 그런 사례들이 모두 집값 띄우기의 사례라고 볼 수 있을까요? 모든 게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 계약건이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강남 송파에만 지금 70건이 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70건 중에 과연 다 순수한 거래였겠냐 볼 그렇죠. 의심할 수밖에 계약 없는 사안인 것 같아요. 거래 취소가 너무 많으니까 갑자기. 자, 지금 압구정도 한양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전 거래가 64억 원이었는데 이게 신고가 70억의 신고가 됐습니다. 6억 원이 지금 상승한 와, 거죠. 엄청 올렸네. 엄청 예. 올랐죠. 네. 올란 거니까 아니라 올린 것 같아. 그랬을 그죠? 수 예. 있죠. 근데 이게 좀 특이한 게 네. 3월 초에 70억을 계약을 했다가 4월 초에 계약 취소를 하고 다시 계약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근데 얼마에 진행한지는 일단 안 나왔어요, 아직은. 네. 자, 그 다음에 송파구 가락동에도 보시면 12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가 갑자기 1억 가까이 뛰었죠, 이것도. 네. 그래서 13억 4억 5천만 원에 지금 상승 신고가 계약을 찍었는데 이것도 또 4월 7일 취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동의 또 롯데캐슬 프리미어도 이게 이제 37억 아파트가 이제 38억 4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다가 이것도 이제 또 취소가 됐죠. 그래서 뭔가 이거 지금 좀 급격한 상승 이후에 계약 파기 사례가 지금 증가를 하다 보니까 네. 이거 인위적으로 집값 띄우기 지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 거죠. 또 기간이 또 딱 토어제 막 잠깐 풀렸다가 그 기간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의혹이 되는 것 같고. 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인위적으로 가를 올려버리면 실제 수요자 입장에서는 호가가 올라가 버리니까 네. 피해를 보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비싼 가격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실제 거래가 아니고 가격을 띄기 위해서 이제 허위로 이제 계약을 하는 것처럼 네.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가격인 시세를 왜곡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계약이 취소되기 전 상승된 가격이 시장에 어떻게 돼요? 반영이 되겠죠. 네. 네. 그러면 실거래가를 시세로 확인한 또 매수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야, 이 아파트 이거 더 올랐네? 그럼 비싼 가격에 구매를 하게 되는 기대감이 그런 생기니까. 위험이 생기게 네.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최대 아주 길게는 수개월 동안 취소 여부를 알 수 없는 이 제도적인 한계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집값 띄우기에 대한 의구심이 지금 계속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런 현상이 지금 왜 일어나게 됐는지 네. 좀 그 배경을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네. 일단 토지거래 허가제가 해제가 됐잖아요, 일시적으로. 네네.
자,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실거주를 안 해도 돼요. 즉, 갭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기 수요가 이제 증가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일시적으로 몰리면서 또 거기에서 살짝 정신을 차렸을 수도 있고, 아, 네. 이거 보니까 내가 이거 네. 잘못한 것 같다. 그랬을 수도 있고. 네, 근데 지금 저희가 갑자기 거래가 취소됐던 요 사례도 있는데 네. 또 하나 요지경으로 표현했던 게 네. 영끌들이 네. 또 한계에 다다랐다, 뭐 큰일 났다 이런 기사를 봤거든요. 그래서 이 그렇죠. 부분도 좀 함께 다뤄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서 그나마 제일 좋은 곳이 서울인데요. 지금 서울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2달 연속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코로나 때 받은 대출 약정이 이제 만기가 슬슬슬 돌아오는 거죠. 네, 그러면서 고금리 부담에 이제 상환이 지금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이 4달 동안 서울의 경매가요. 네. 1년 전보다 24년에도 경매가 되게 많았잖아요. 네. 이때보다 지금 25년에 지금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요. 작년에 1월 달, 4월 달 대비 30% 이상 급증했습니다. 네. 거기다가 지금 주택담보대출 연체율마저 네. 2달 연속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원래 이제 보시는 것처럼 주택담보대출이니까 얼마나 연체율이 낮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0.16, 뭐 0.09 이러다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최근에 0.35로 지금 요 통계 데이터를 지금 2019년 2월, 12월 달부터 지금 집계를 했는데 그 이후로 지금 서울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지금 사상 최고치입니다. 연체율 자체도 지금 사상 최고치고요. 네. 경매도 좀 30%나 증가했다라고 하는데 네. 이렇게까지 연체율이 상승하게 된 뭐 배경, 뭐 네. 경제가 힘든 것 외에 또 어떤 것도 있을까요? 네. 이유가 뭐가 있냐면 일단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너무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코로나 때 보시면 코로나 때 주택담보대출 금리 보이시죠? 네. 2.45, 2.5. 완전 저금리였죠. 와, 네. 진짜 뭐 금리가 너무 낮았죠. 맞아요. 근데 지금 얼마예요? 4.25, 네, 4.27, 4.23. 그러니까 이때보다 2배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굉장히 비쌉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우리가 고정으로 예를 들어서 받았어요. 네. 그럼 몇 년 동안 고정이죠? 5년? 5년. 네. 보통 5년으로 이렇게 많이 그쵸, 들 하거든요. 근데 이 5년이 지금 코로나 때니까 5년이 지금 지나서 끝나가고 있는 겁니다. 아, 이제 금리가 올라간 금리로 적용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부담이 되기 시작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자를 내는 게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거기다가 부동산 경기도 그렇게 썩 좋지 못하고. 결국에는 뭐 이제 부동산 시장 안에 느껴졌던 그 피로감들이 지금 폭발한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런 데이터를 좀 정확하게 좀 볼 수 있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를 좀 봐야 되죠? 네. 이 주택구입부담지수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 요게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소득 대비해서 원리금 상환에 지금 비용이 얼마냐면 40%가 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내가 500만 원을 번다. 그러면 500만에 40%니까 200만 원을 지금 내가 그냥 빚 갚는 데 쓰는 입이 안 거예요. 벌어지죠. 네. 그러니까 돈을 벌어도 내 주머니가 금방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들렸다가 나가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소득 대비한 원리금 상환 부담 추이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속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지금 이미 경매 보세요. 요게 이제 파란색 24년이고요. 빨간색 25년입니다. 그래서 1월 달도 24년보다 25년이 더 많죠? 네. 2월 달도 더 많죠? 3월 달도 더 많죠? 4월 달도 더 많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누계로 24년에 지금 요때가 한 750건 정도 됐는데 지금은 거의 1000건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742건에서 979건까지 엄청나게 지금 경매가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지금 위험한 신호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근데 또 염려가 되는 건 네. 이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제 저금리 때에 대한 부담이 이제 가중되다 보니까 이제 맞습니다. 점점 경매 물건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 이제 여파가 시작이잖아요. 계속 진행될 겁니다. 예, 그럼 향후는 더 심각해질 거다라는 얘기인데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제가 염려하는 게 뭐냐면은, 부동산 시장이 너무 위태롭다 보니까 네. 정부에서 23년과 24년에 특례 대출로 지금 이거를 미래 부양책을, 가수요까지 네. 끌어다 지금 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특례 대출이 불러올 5년 후의 충격파를 이거랑 지금 똑같은 거예요. 저금리 때, 코로나 때 저금리 받아서 5년 지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금리가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가니까 이게 지금 대출 상환을 못하고 지금 연체율이 사상 최고인 거잖아요. 그쵸. 근데 특례 대출도 어때요? 23년, 24년 똑같습니다. 똑같다. 이것도 5년만 혜택을 받는 거거든요. 자, 그럼 언제부터 얘가 대출 금리가 정상화됩니까? 28년입니다. 자, 그럼 이때부터는 뭐예요? 이 특례 대출에 대한 충격파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월 상환의 급증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례 기간이 끝나면 시장금리 수준으로 이자율이 재조정이 되는 거죠. 이제 보시면은 뭐 3억 대출에 30년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했다. 근데 3%면 126만 원, 6%면 180만 원, 연간 648만 원. 이 정도면 사실 굉장한 지금 부담이 생기는 되죠. 거거든요. 네, 그래서 28년부터 지금도 이제 계속 이제 코로나 이후에 대출 받고 5년 됐던 분들이 이제 금리가 많이 올라갈 네. 텐데 특례 대출이 또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거기다가 집값이 이제 오르지 않으면 깡통 전세나 역전세 이런 가능성이 계속 증가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22년 급락장 때 이때 역전세가 서울에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강남 쪽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5년 후에 이것 때문에 이 금리 쇼크 때문에 집값 하락의 도화선이 또 될 수 있다. 28년부터.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이번에 하반기 충격파가 와서 내려오더라도 네. 그리고 반등이 나올 겁니다. 26년에는. 근데 이게 또 쭉 반등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다시 또 지지부진하고 한 8년에 29년 어느 즈음에 정말 대바닥을 찍지 않을까. 네. 5년 전에 저금리가 지금 결과가 나왔고요. 말씀해 네. 주신 것처럼 이제 특례에 대한 보금자리는 이제 5년 후에 2028년도에 나온다라는 거죠. 맞아요. 아, 특례 보금자리 대출 받은 분들 좀 염려되실 것 같아요. 염려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인생을 걸고 우리가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거는 30년, 40년을 생각해서 내가 하는 건데 그렇죠. 단 몇 년 좀 도와준다라고 해서 이자 부담 낮다라고 해서 무리해서 집을 산다? 이거는 정말 위험할 수 있는 정책인데 참 정부에서 이런 정책들을 제가 봐서는 굉장히 무리하게 둔 것 같고 이 충격파가 28년부터 아마 상당히 오게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겉으로는 거래가 살아난 듯 보이지만요. 그 속내를 들여다보니까 뭐 거래 취소, 연체율 상승, 게다가 경매 증가까지 조용히 쌓이는 군열들을 저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누군가는 가격을 올려놓고 빠져나가고요. 누군가는 그 고점에서 매수를 해서 또 연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이 다시 올라가는 타이밍일까요? 아니면 꺼지기 직전에 마지막 촛불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함께 또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